정년 연장, 초고령 사회, 청년 일자리 이 단어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 페이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전문위원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 긴데 발족한 배경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쉽게요. 위원회 제목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노사정이 이륙 합의를 했습니다. 2월 6일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륙 합의라고 하는데요. 저출생 및 초고령 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이 조금 더 친숙한데 계속고용이라는 단어를 쓴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그 계속고용 안에 이제 정년 연장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도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구 구조 변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예,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을 넘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7,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항아리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튼튼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말씀까지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령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츠가 발족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네, 올해 6월 27일에 발족을 하게 되었고요. 좌장으로는 동국대 이영명 교수님께서 이제 좌장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노사정에서 각각 2분씩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익위원 분들이 5분, 전체에는 총 9번 진행을 했습니다. 노인경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초반에는 일단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 구체적으로는 뭐 인구 구조 변화, 뭐 노동시장 상황, 뭐 60세 정년 의무화의 효과, 뭐 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검토를 했고요. 해외 정년 연장 사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7, 8차 회의에서는 각각 노사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노사가 각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정년은 60세인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간의 공백,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지만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 시기를 맞춰야 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반대를 하고요.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재고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을 1년 더 연장을 했을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을 한 명 채용을 안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 상충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관련해서 공익위원회 발표 계획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위원분들이 벌써 총 6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사가 발표한 의견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은 추후에 발표안도 나오지 않을까. 주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면은 어떻게 합의를 이루나요? 공익위원분들이 노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혹은 뭐 경영계가 양보할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익위원분들이 좀 안을 좀 제시를 하고 그거를 노사가 수용을 하게 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사정이 일단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로 콕 집어주신다면?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뭐 15에서 한 20%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로 이제 공기업,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결국 이런 일자리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거든요.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 분들이
정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 그 기간만큼 입사 시점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 논의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 혹은 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경청 계획도 있는지. 지금 경사노위에서도 이제 계층별 위원회 중에 청년위원회를 가장 먼저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분들을 모셔서 경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고 앞으로 또 들을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정년을 이제 62세나 65세로 연장한 기업들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60세 이후 촉탁식으로 이제 재고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담당하고 계신 페이츠 전문위원으로서 경영인들에게 각오 한마디 전하자면?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